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최근 나스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은 바이오 기업 라니 테라퓨틱스입니다. 티커 심볼 RN이죠.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사건이었죠. 주가가 하루 만에 248% 넘게 폭등했으니까요. 맞아요. 248%.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제공해주신 여러 자료들, 뉴스 기사나 기업 발표, 또 관련 산업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극적인 상승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혁신 기술의 잠재력까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이 주가 급등의 진짜 이유는 뭐였는지 그 촉매제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역시 라니필이라는 기술이 있겠죠. 이 기술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신약들을 개발할 계획인지 그 파이프라인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바이오 산업의 큰 흐름 속에서 라니 테라퓨틱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의미까지 짚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엄청난 폭등이 있었던 2025년 10월 17일 주가가 248.27% 올라서 1.64달러로 마감했단 말이죠. 네, 그날 동시에 발표된 두 가지 큰 소식이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일본의 거대 제약사죠. 추가이 제약과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잠재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네,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선급금으로 1,000만 달러를 받고요. 이게 시작이고. 그렇죠. 그리고 개발 단계별 성공 보수, 이른바 마일스톤으로 최대 7,500만 달러. 와, 크네요. 그리고 상업화 후에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또 1억 달러 마일스톤이 있고요. 로열티는 별도고요. 네. 거기다 추가이가 면역학이랑 희귀질환 분야 5개 추가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권리까지 가져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돈이 들어온다 이걸 넘어서요. 라니의 핵심 기술인 라니필 플랫폼, 그 잠재력을 추가이라는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가 공인해줬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아, 기술력에 대한 인증도장 같은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 파트너십의 대상이 항체의약품처럼 분자 구조가 크고 복잡한 약물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항체요? 그건 보통 주사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먹는 약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운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어려움이죠. 항체는 단백질이라서 위를 지나면서 위산에 다 녹아버릴 수 있고요. 네, 설령 소장까지 가더라도 분자가 워낙 커서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흡수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100% 주사제로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추가이 같은 크고 경험 많은 제약사가 바로 이 어려운 목표에, 그것도 아직 상업화되지도 않은 초기 단계 기술에 이렇게 큰 규모의 베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건 라니필 기술이 뭔가 다른 경쟁 기술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특별한 가능성 혹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추가이가 판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한 자금 확보 이상이에요. 기술적인 검증 효과가 있는 거죠.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와,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정말 한 방에 끌어올린 사건이네요. 자,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두 번째 소식도 있었죠. 바로 자금 조달 성공. 네, 6,030만 달러 규모의 3호 유상증자를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정 기관 투자자들이랑 공인된 투자자들이 참여했다고요? 네,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텍 기업들은요, 끊임없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연구개발비가 정말 많이 들잖아요. 임상이라도 들어가면 뭐? 맞습니다. 특히 임상 단계로 가면 비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 자금, 즉 실탄 확보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번 유상증자 성공은 라니가 그동안 겪었을 수 있는 단기적인 자금 압박에 대한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린 셈이죠. 아, 숨통이 트인 거군요.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중요한 임상시험 같은 핵심 연구개발 활동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준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나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최근 몇 년간 좀 위축됐던 바이오테크 분야의 투자 심리 전반에도 약간의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추가이와의 파트너십으로 기술 잠재력을 인정받고 동시에 유상증자로 두둑한 자금까지 확보하고 이 두 가지 호재가 딱 맞물리면서 주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라니 테라퓨틱스가 가진 그 독자적인 기술, 라니필이 있는 건데요. 이 기술 정말 궁금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꾼다. 개념은 정말 매력적인데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가요? 네, 라니필. 이게 바로 라니 테라퓨틱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인데요. 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주사로만 맞아야 했던 약들, 특히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그리고 앞서 말한 항체 같은 생물학적 제대들을 그냥 일반 알약처럼 삼켜서 복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작동 방식이 상당히 기발합니다. 우리가 이 특수하게 디자인된 캡슐을 삼키잖아요. 네. 그럼 이 캡슐은 위에서는 녹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해서 소장까지 갑니다. 아, 위산을 피하는군요. 그렇죠. 소장의 특정 환경, 예를 들면 pH 변화 같은 것에 반응해서 캡슐이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안에 미리 탑재되어 있던 아주 작은,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크기의 미세바늘, 마이크로니들이 피어나옵니다. 바늘이요? 캡슐 안에 바늘이 들어있다고요? 네, 근데 이게 금속 바늘이 아니고요. 약물과 당 같은 생체 분해성 물질로 만들어진 녹는 바늘이에요. 몸에 남지 않죠. 아, 녹는 바늘. 신기하네요. 이 미세 바늘들이 캡슐이 녹으면서 살짝 튀어나와서 소장 내벽에 아주 얕게 박힙니다. 소장 벽에는 통증 신경이 거의 없어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요. 네. 그 박힌 바늘이 녹으면서 그 안에 농축되어 있던 약물을 소장 벽 안쪽의 혈관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와, 그러니까 위산이나 소화 효소의 약물이 분해될 걱정도 없고 흡수가 잘 되는 소장에서 직접 혈관으로 약을 넣어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소장 안에서 아주 작은 로봇이 초소형 주사를 놔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대단한 발상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혁신적이냐면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정말 많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에 널리 쓰이는 인슐린이나 GLP-1 유사체들, 네,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쓰이는 여러 항체 의약품들, 이런 약들이 효과는 정말 좋은데 거의 다 주사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매번 병원에 가거나 집에서 직접 주사하는 게 사실 좀 번거롭죠. 아프기도 하고요.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규칙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깜빡 잊기도 하고 주사 자체에 대한 공포나 거부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치료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아, 복약 수능도 문제군요. 네, 만약 이런 효과 좋은 약들을 그냥 아침에 물 한 잔이랑 같이 알약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환자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복약 편의성과 수능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서 약효를 꾸준히 유지하고 치료 성공률 자체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라니필은 바로 이 수십 년 된 숙제, 즉 어떻게 하면 생물학적 제재를 경구 투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독창적인 시도인 거죠. 혹시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나요? 이런 경구용 작물 전달 기술 개발이요? 그럼요. 정말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약물을 특수 코팅해서 위산을 피하게 하거나 흡수 촉진제를 같이 넣어서 장벽 통과를 돕거나 하는 여러 방법들이 연구됐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근본적인 문제, 즉 소화 과정에서의 분해 문제와 워낙 낮은 흡수율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네.
라니틸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 바늘을 이용한 직접 주입 방식을 택한 건데요. 이전에 옥트레오타이드라는 펩타이드 약물을 가지고 초기 임상 1상 시험을 했었어요. 아, 펩타이드 약물로요? 네. 그때 라니필 캡슐로 경구 투여했을 때 약물이 혈액으로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 생체 이용률이 기존 주사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이게 정말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네, 그 데이터가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가해와의 파트너십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펩타이드보다 분자량도 훨씬 크고 구조도 복잡해서 경구 투여가 훨씬 더 어려운 항체 의약품까지도 이 라니필 플랫폼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추가해라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인정한 거니까요. 아, 펩타이드를 넘어서 항체까지 기술적인 난이도가 훨씬 높은 영역에 도전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 정말로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약물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겁니다.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확장성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기술적인 원리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 개발에는 당연히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요. 아까 자금 조달 성공 얘기를 했지만 그 전까지 라니의 재무 상태는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에 확보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짚어주시죠.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요, 라니는 매출은 전혀 없고 순손실만 1,478만 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연구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형적인 초기 바이오테크 기업의 재무 상태죠. 수익은 아직 없고 연구개발비와 운영비로 계속 자금이 소모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취가이로부터 받을 계약금 1,000만 달러와 유상증자로 조달한 6,030만 달러, 합쳐서 7천만 달러가 넘는 이 현금 확보는 라니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가뭄의 단비죠. 네, 정말 그렇겠네요. 7천만 달러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네. 이게 단순히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됐다는 단기적인 생존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회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 즉 가장 중요한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아, 그러니까 연구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과연 신약 개발 최종 성공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물론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성공 확률이 낮고 중간에 어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금만으로 성공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바이오 투자의 본질적인 위험성이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적어도 라니가 자신들의 비전, 즉 라니필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만한 신약을 만들겠다는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음 스텝, 예를 들면 중요한 임상 1상, 2상 시험들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 이걸 업계에서는 런웨이라고 부르는데 이 활주로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 확보된 자금으로 라니가 이제 가장 힘을 쏟으려는 다음 타겟은 무엇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RT114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RT114. 이게 현재 라니의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주목받는 후보물질 중 하나인데요. 이게 어떤 약물인가요? 이건 GLP-1과 GLP-2라는 두 가지 다른 호르몬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중작용제라고 부르죠. GLP-1은 요즘 비만 치료제로 워낙 유명해서 들어봤는데 GLP-2는 뭔가요? GLP-1과 GLP-2는 모두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GLP-1이 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면 GLP-2는 장 건강 유지나 영양분 흡수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타겟으로 하면 단순히 식욕 억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전을 통해서도 체중 감량 효과를 더 높이거나 혹은 GLP-1 단독작용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아,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네, 라니는 바로 이 RT114를 자신들의 핵심 기술인
라니필 앱슐에 담아서 경구용, 즉 먹는 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2025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안에 임상 1상 시험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와, 올해 안에 임상 시작이 목표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크긴 하지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돈이 몰리는 분야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비만 치료제 시장이거든요. 네, 뉴스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GLP-1 계열 약물들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올해 2025년에만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성장세예요. 100조 원. 상상이 안 가는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 효과 좋은 약물들이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가 주사제 형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매주 혹은 매일 주사를 맞아야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요. 라니가 이 IT114 개발에 성공해서 효과는 기존의 강력한 주사제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으면서 복용 편의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먹는 비만 치료제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건 정말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치료 옵션 하나를 더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잠재적으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사 대신 알약을 선호하겠어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라니는 경구투여라는 아주 강력하고 차별화된 무기를 들고 뛰어든 셈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야, 그림이 정말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니 테라퓨틱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시장,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네. 거기에 라니필이라는 혁신적인 기술, 즉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독특한 접근법을 결합했다. 그렇죠. 기술적 차별화가 확실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인 추가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력을 외부로부터 검증받았고 동시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성공하면서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실탄까지 확보했다. 네,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바이오테크 기업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성장 스토리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마도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의료 환경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이번 주가 폭등은 분명 라니가 가진 기술 플랫폼의 높은 잠재력과 또 최근 확보된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강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이오테크 투자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높은 위험성입니다. 아, 그렇죠.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죠. 네.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은 정말 길고 험난하고 또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게 1상, 2상, 3상을 거치면서 성공 확률이 계속 낮아지거든요. 최종적으로 FDA 같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는 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고들 하죠. 네. 그래서 추가이 같은 큰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거나 당장 운영할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최종적인 신약 개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은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네,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지 성공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라니가 보여준 일련의 성과들, 즉 추가의 파트너십과 대규모 자금 조달 성공은 이 회사가 그동안 소위 페니 주식,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낮은 소형주라는 시장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기술 기반 성장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 페니 주식 탈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핵심 기술력과 또 시장의 흐름을 읽는 시의적절한 전략적 제휴가 만났을 때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극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라니 테라퓨틱스의 사례를 통해서 주사제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이 경구용 약물 전달 기술의 미래 가능성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이 라니필 기술이 이번 추가해와의 계약 내용처럼 펩타이드를 넘어서 항체같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분자들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입증된다면 말이죠. 그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비만 치료제 분야를 넘어서 또 어떤 질병 영역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현재 널리 쓰이는 많은 항체 의약품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엠브렐, 휴미라 같은 약들이요. 그것도 다 주사제죠. 네, 그런 약들이나 혹은 일부 항암제 중에서도 주사로 맞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언젠가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간편하게 복용하는 알약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의학계의 혁명이겠네요. 환자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앞으로 이 라니필 같은 기술이 또 어떤 질병 정복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라니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